여러분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 짧은 문장인데요. 가만히 읽다 보면 묵직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은 국민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요즘 이 문장을 다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헌법은 지금 시대를 제대로 담고 있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어느 당이 맞고 틀리고를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전환이 필요한 중년 남자 비전입니다. 비폭력 전환을 줄여서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 헌법 개정이라고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87년에 개정된 우리 헌법은 정말 소중한 헌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은 지금과 달랐죠. 독재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 있었고,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뽑고 싶어 했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유튜브를 하고 인터넷에 글을 쓰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민들은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강한 민주주의 장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1987년 헌법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 시대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했던 가치였죠. 그래서 저는 1987년 헌법을 함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희생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1987년 이후 벌써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인공지능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기후위기를 지금처럼 체감하지도 못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도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바꾸기 시작했고, 가짜 뉴스가 순식간에 퍼지고, 알고리즘이 여론을 흔들고, 기후재난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청년들은 미래를 불안해하고, 정치는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1987년에 멈춰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을 자주 바꾸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헌법도 시대의 질문을 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최근 헌법학계나 정책연구소에서도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사회, AI 발전 같은 변화에 맞는 새로운 헌법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는 정말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력을 감시해야 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살아있으니까요. 1987년 당시에는 그 자유가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잘못된 보도, 악의적인 편집, 확인되지 않는 정보,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가족들은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는 과연 얼마나 책임지고 있을까요? 정정 보도 몇 줄, 짧은 사과문, 몇백만 원 정도의 배상, 그것으로 무너진 삶이 회복될까요?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자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했을 때 그 책임 또한 더 무겁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지금 시대의 헌법은 그 균형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닐까. 또 하나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1987년에는 내 얼굴이 AI로 합성되는 시대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내 목소리가 복제되고 가짜 영상이 만들어지고 알고리즘이 내가 보는 세상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본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알고리즘 책임 같은 논의들도 실제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I 시대는 편리함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대한 새로운 질문도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입니다. 저는 이제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로 보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폭염, 폭우, 산불, 에너지 위기, 식량 문제, 이건 이제 생존의 문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기후 헌법 논의들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우리가 만든 환경 속에서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초고령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말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초고령 사회를 개인의 문제처럼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회 전체의 구조 문제입니다. 돌봄, 연금, 의료, 외로움, 고독사, 지역 소멸, 이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헌법도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질문을 지금 시대에 맞게 다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대통령 5년 단임제입니다. 1987년 당시에는 장기 집권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임제는 그 시대의 현실 속에서 나온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기후위기 대응도 20년 프로젝트입니다. AI 산업 전략도 장기전입니다.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개혁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5년 뒤 떠납니다. 어차피 떠날 사람이라는 인식 속에서 장기적 정책의 지속성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책을 뒤집는 일이 반복됩니다. 빨간당 정책이라고 뒤집고 파란당 정책이라고 뒤집고 국민 입장에서는 나라가 장기적인 방향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4년 중임제나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적어도
국민이 한 번 더 평가할 기회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잘하면 다시 맡기고 못하면 바꾸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가장 답답한 건 정작 이런 중요한 논의들이 정당 싸움 속에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최근 개헌 논의도 정치권 충돌 속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물론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어느 한 정당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약속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개헌 논의를 정당끼리만 할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청년들도 참여하고 노인 세대도 참여하고 노동자와 기업과 시민사회와 종교에게도 함께 참여해서 정말 앞으로 30년, 50년을 바라보는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저는 당장 헌법을 바꾸자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질문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헌법은 독재를 넘어 민주주의로 가는 헌법이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헌법은 기후위기와 AI 시대, 초고령 사회 속에서 국민의 존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담아야 하는 그런 헌법 개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의 주인공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개헌 논의를 만들 수 있을지, 왜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미래헌법개정위원회가 필요한지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삶에 지친 나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양손을 교차해서 양 어깨와 양 팔을 쓰담 하면서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괜찮니? 괜찮아. 잘 하고 있어. 사랑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 잘 될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